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고문직본부 교육선정국장 신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임금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법적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우리가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일수만큼 나눈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도 실제로 받는 임금 항목은 아니라는 거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일수만큼 나눈 금액이라 하면은 평균임금은 보통 1급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하루치 임금으로요. 그러면은 매월 받지 않는 임금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12분의 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3개월치만큼의 임금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월 받지 않는 임금은 총액을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12 곱하기 3, 3개월치만큼으로 환산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균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통상임금과 다르게 평균임금은 거의 모든 임금 항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평균임금 계산하는데 아예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역시 제가 세모 표시를 해놨죠. 아마 거의 근데 모든 초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알고 이제 제가 퇴직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악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균임금에 초과근무수당도 들어가니까 나 이제 퇴직하기 한 두세 달 정도 전에는 좀 초과근무를 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해볼까 해서 예를 들자면은 평상시에 뭐 월별로 초과근무를 한 뭐 5시간, 10시간 했던 제가 갑자기 막 40시간 이렇게 초과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초과근무수당 그만큼 많이 받겠죠. 그런데 저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이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초과근무를 평상시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한 거잖아요. 평상시에 뭐 몇 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그 직전 3개월이 아니라 그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초과근로를 많이 하기 이전 3개월로 이제 평균임금이 조정이 돼서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모라고 표시를 해둔 거고,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세모라고 표시를 해뒀는데 뭐냐면은 자, 퇴직하기 전에 생긴, 즉 퇴직 시점에 다 쓰지 않은 올해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 즉 다음 해에 쓸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평균임금이 되게 한 조건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임금으로 어떤 것을 계산하나요 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퇴직금 계산을 하죠. 퇴직금은 이제 저희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1년 일한 이상부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1년 일하면은 그 평균임금 1년마다 평균임금의 31분 이상의 그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휴업수당인데요. 특히 급식실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급식실 뭐 확장이나 아니면 현대화공사 때문에 뭐 6개월, 1년, 1년 반 정도 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휴업수당을 받는데 휴업수당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감급액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징계, 뭐 경고, 견책 이런 징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감봉 정도의 징계는 되게 중징계라고 보는데, 근데 이 감봉 같은 것도 이런 제한이 없으면은 사용자들이 이런 사장님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징계를 해가지고 너 감봉 징계니까 다음 달 월급 절반밖에 못 받을 거야. 절반 깎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감봉이라는 징계를. 그렇기 때문에 감봉 징계를 받았을 때는 1회의 감액분이 평균임금 하루치의 2분의 1을, 그리고 감액분 총액이 1 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으로 많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통상임금으로 많이 계산을 하죠. 평균임금으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평균임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임금 기준 저렇게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평균임금은 여기서 보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찾아보면은 자,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모두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3개월 동안 받은 액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그 사유가 발생한 3개월 전의 일수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8월 31일에 퇴직을 했어. 그러면 일단 분모는 92가 되는 거죠. 왜냐?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도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0, 31, 31을 더하면은 9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본급도 3달 동안 받은 거를 계산하면 저 금액이 나오고 급식비 마찬가지고 근속수당,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명절 휴가비와 상여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월 받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치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휴가비 저를 계산하고 상여금 계산을 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92로 나누면은 약 89,173원의 이 1급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임금은 1급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직종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8월에 퇴직해도 마찬가지고 2월에 퇴직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근데 방학 중 비근무자는 이 방학 때는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평균임금을 산정을 하려면은 3개월 일수 중에서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일수와 임금, 즉 분모 분자를 모두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65일 모두 일하시는 상시근무자나 방학 중 비근무자나 평균임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월 28일에 이제 제가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1월, 2월까지 모두 일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5일이야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이나 급식비 같은 임금들은 이제 일할 계산에서 그대로 받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할 계산돼서 받는 임금들은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근데 방학이어도 전액 지급되는 임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임금들도 평균임금 계산할 때만큼은 일할 계산을 해서 다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월 받지 않는 임금은 상시근무자였으면은 12분의 3을 곱해서 계산했지만 이 방학 중 비근무자는 12분의 3이 아니라 이제 1년 365일을 분모로 두고 그 분자에는 내가 일한 날짜, 여기서 예시에서는 45일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 상여금 모두 더해서 365분의 45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계산하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임금 역시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은 평균임금이 평상시랑 너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일수와 임금을 빼고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죠. 평상시에 하던 초과근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초과근무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습 시작 이후 3개월 이내, 보통 저희가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좀 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을 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 70%를 받죠. 평균임금의 70%.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그리고 육아휴직, 쟁의행위, 그리고 병역, 예비군, 민방위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데 이 경우는 대부분 임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적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근데 내 잘못으로 뭔가 임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출근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 모두 빼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좀 말이 길어져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우리가 산재라고 하죠. 이로 인한 휴업 기간으로 이제 제가 쉬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산재로 인한 휴직 역시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나머지 30%를 이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무한정 길진 않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도 제가 좀 계속 쉬었어요. 많이 다쳐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복직을 딱 했는데, 근데 그 이제 평균임금의 70%만 나온 기간은 제가 잘못해서 출근을 안 하고 70%만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이제 평균임금 계산할 때 빼고 임금도 빼고 그 이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